세종대학교 학생종합부 소프트웨어 전형에 대한 설명을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프트웨어 문제 중심대학, 그 다음에 학종 소프트웨어 전형 거시적인 특징을 보면은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하는 거는 알고리즘을 묻는 유사 코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코딩의 알고리즘 문제 측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늬만 소프트웨어는 학종 중심의 세종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문제지만은 이산수학의 어떤 를 묻고 있어요. 자, 그 이산수학이 어떤 이산수학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층수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지하철 개철 후에 개철 어떤 할 때 어떤 프로세스 이런 문제들은 다 결국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제 필요한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은 소프트 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실생활 중심의 어떤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수학이라 하지만은 절대로 수학은 아니고요. 그냥 사고력 측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범위가 수학 문제를 내가 코드로 만든다. 근데 이 수학 문제는 어떤 거냐? 철저하게 실생활 중심의 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범위가 여기 이제 세종대학교 전형에서도 나왔듯이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이죠. 그리고 수원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 수학적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사고력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알고리즘 바로 전 단계예요. 세종대학교에서는 이런 걸 물어봐요. 자, 문제를 보면은 고등학교 전교생이 여행에 쓰고 갈 모자를 단체 주문했다. 근데 모자 제작 업체는 전교생의 머리 크기를 라지, 미디엄, 스몰 셋 중 하나로 측정해 모자를 제작하는데 크기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학교로 배달되는 과정에서 스티커가 전부 띄어졌대요. 유실됐대요. 그래서 더군다나 학생별 모자 크기가 기록된 장부도 유실되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모자를 전교생에게 그 학생들의 머리 크기에 맞게 한 개씩 나눠주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자를 써봐야 하는 총 횟수를 가능한 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자, 이런 문제인데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머리 크기가 학생들 라지, 미디엄, 스몰의 비율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머리 크기가 큰 학생들이 3분의 1, 중간 학생들이 3분의 1, 머리 크기가 작은 학생들이 3분의 1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머리 크기가 라지인지 미디엄인지 스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런 모자를 측정할 어떤 도구도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학생들이 머리를 측정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각 학생들 머리 사이즈에 맞는 모자를 일일이 써보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겠죠. 딱 맞거나 머리가. 모자의 크기가 학생들 머리에 딱 맞거나 또는 커서 안 맞거나 머리가 너무 작아서 모자가 안 맞거나 이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여기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학적 기술 방법을 실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걸 너희들은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 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출제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순열과 조합, 확률 이런 네 가지 부분이 수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자, 수리 논술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굳이 이제 명칭을 붙인다면은 알고리즘 수리 논술이라고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이 문제 유형들을요.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할까요? 자세한 풀이는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거예요. 자, 학생들이 모자를 써보는 절차를 이 프로세스라는 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접근하는지 아니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 경우의 수에 나오는 또 다른 경우의 수를 분리를 해갖고 모자가 크다, 작다, 맞다, 안 맞다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활용하는지, 자, 그리고 그 횟수를 가능한 한 어떻게 적게 할 것인지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이 생각 과정이에요. 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썼던 모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학생 한 명이 모자를 써보고 여기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모자 하나를 모든 학생이 이번에 쓰는 거예요. 아까는 한 명의 학생이 써보는 거지 다. 이번에 모든 학생이 한번 써보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뭐죠? 이전에 썼던 모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활용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든 학생이 동시에 모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자가 맞으면 가져가고 맞지 않으면은 자기 모자를 그대로 내려놓고 다시 자기 머리에 맞는 모자를 맞출 때까지 써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전에 대한 모든 모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바탕으로, 자, 이렇게 될 때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썼던 모자를 다시 써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횟수가 증가가 돼요. 다시 써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모자를 전부 일렬로 나열해요. 자, 모자를 전부 쫙 크기 순으로 나열해봐요. 이게 단순 알고리즘입니다. 자, 크기 순으로 딱 정렬을 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 머리에 맞으면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자, 이런 것들을 모든 학생이 자기에 맞는 모자를 가져가게 되면은 중복을 피할 수가 있죠. 자기가 썼던 모자를 또 써보는 방법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에 대한 방법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약간 복잡해요. 뭐라 그랬죠? 단 한 사람이 모든 모자를 써보고 어떻게 해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모자를 크기에 따라 정렬을 시킨다고 그래요. 자, 분류를 한다는 거를 자, 알고리즘적으로 우리가 크기 정렬이라 따라 정렬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나를 뺀 나머지 학생들이 이거를 분류된 그룹별로 모자를 하나씩 써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단계로 또 나눠질 수가 있어요. 두 단계. 내가 쓴 모자를 내가 이제 혼자서 모자를 다 써보고 분류를 한 다음에 다른 학생 쓴다. 그럼 횟수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 중복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모자를 써본 다음에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만약에 내 머리 크기가 미디엄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모자는 라지, 미디엄, 스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세 부류로. 근데 내가 분류한 모자를 첫 번째 학생이 머리 크기가 미디엄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몇 그룹으로 나눠?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맞는 모자가 라지야. 그 외에 맞지 않는 모자, 작은 모자 뭐죠? 미디엄이랑 스몰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맞는 모자가 스몰이야. 그 나머지 큰 모자랑 미디엄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학생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는 모자 그룹이 모자를 한 번씩 써봐요. 모자가 맞으면은 모두 가져가 버리고 맞지 않는 모자 그룹의 모든 모자를 써보고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만약에 맞는 모자가 라지, 그럼 나머지는 스몰이랑 미디엄이 되는 거고, 맞는 모자가 스몰이면 나머지는 미디엄이랑 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중복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첫 번째 학생이 모자가 미디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미디엄, 라지, 스몰 이렇게 나눠서서 세 그룹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두 번째 분류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 모자의 횟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줄이려면은 첫 번째 분류된 모자 중에서 첫 번째 학생에게 맞지 않은 모자만 분류하게 되면은 모자를 쓰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를 줄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모자 하나를 모든 학생들이 써보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크기 순으로 정렬을 시켜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순으로 정렬을 시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세부 단계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엄이면은 미디엄, 스몰, 라지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미디엄이 아니라면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복하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적은 횟수를 가지고 우리가 모자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방식의 경우의 수의 공통점이 뭐다? 내가 쓰는 모자가 중복해서 쓰면 안 된다. 이러면 횟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실생활 문제를 프로그램을 짜게 될 때 생각하게 되는 디자인 띵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걸 코드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코드까지 안 물어봐요. 그냥 코드 전 단계, 알고리즘 전 단계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분류를 해보면 돼요. 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결론을 내면은, 이게 수학 문제 같지만 수학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문제다? 알고리즘 공부를 갖다 평소에 했으면은 이런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알고리즘 문제를 평소 때 안 했더라도 그냥 범용적으로 약간의 어떤 수학적
지식만 있으면은 누구나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뭐다? 실전 연습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보면은 코드를 내가 몰라도 프로그램을 몰라도 이런 문제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이상입니다.